네, 새누리당 친박계 윤상현, 최경환 의원이 20대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차기 당대표 출마를 고심해왔던 서청원 의원은 결국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그리고 유용아 YTN 개건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녹취록 파문이 또 한 번 새누리당 전당대회 판세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여 보시죠. 빠져야 된다. 내가 대통령 뜻이 어딘지 알잖아. 형 거긴 아니라니까라며 형이 일단 전화해 빨리. 형 안 하면 사단 난다니까. 형 내가 별의별 것 다 가지고 있다니까. 형에 대해서 아이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또 소위 친박 실세라는 사람들이 진박 노름까지도 모자라서 공천 과정을 완전히 형해화하고 자유로운 출마 의사를 막는 정도의 협박에 가까운 은행까지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거 서청원 대표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인간 쓰레기 같은 행동을 한 거죠. 남 녹취해가지고요. 만천하에 드러난 막장 공천의 주역들 당의 이름으로 검찰 고발하십니다. 네, 고심을 해온 서청원 의원. 불출마를 결국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녹취록 파문 다음 날이네요. 네. 예. 그래서 서청원 의원이 소위 장거 끝에 불출마를 결정했어요. 전당대회 대표 경선 이제 소위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언한 과정에서 이제 이 녹취록 파문이 공천 개입 의혹을 낳는 이 녹취록 파문이 저는 결정타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소위 영어로 피니시 블루라 그러죠. 그래서 어떤 거냐 하면 서청원 의원은 그동안 출마를 처음에 안 하겠다는 입장이었다가 굉장히 이제 친박계 인사들이 출마를 해달라 그러니까 출마를 고시면서 반반으로 고심하고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출마 쪽으로 좀 기울어지다가 제가 취재한 거는 이미 지난 주말 정도 되니까 불출마 쪽으로 사실 거의 기울어지긴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고심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 피니시 블로가 돼서 딱 불출마를 하게 됐는데 소위 김성애 의원이 이제 우스갯소리로 표현하자면 김성애 전 의원이 과거에 국회에서 그 예산안 파동 때 그 천방의 주먹을 날려가지고 6월 파동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강기정권하고 그래서 한 방의 남자일 수도 있는데 이번에 막판에 한 방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판도가 서청원 의원이 그러니까 당 대표가 되면은 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도 담보해내고 좀 아우르지 않겠냐 뭐 이런 일반 여론이 있었던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녹취록 파문은 결국은 서청원은 본인의 지역구에서 문제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총선 패배에 대한 문제, 공천 파동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정치 도의적 그리고 정치 어떤 그 내용적으로 상당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당대표 경선에 나가기 힘든 그런 상황으로 갑자기 역전되는 결과가 나타난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것이죠. 전당대회뿐만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의 집권 여당 아니겠습니까? 집권 여당이 이렇게 거의 지금 뭐 혼비백산하고요. 거의 방향과 모든 걸 잃어버리는 상황으로 자꾸만 가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현 정부의 국정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청원 의원의 고심이 깊었다는 건 그만큼 전당대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이제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는데요. 서청원 의원의 불출마는 전당대회 판세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을까요? 서청원 의원의 이제 불출마로 인해서 일단 불출마하고 이번에 녹취록 파문이 터지면서 친박 지도부가 사실상 거의 와해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청원 의원도 거론이 됐고
서청원 의원 지역구와 관련된 얘기니까. 그다음에 최경환 의원도 거론이 됐고 또 윤상현 의원은 일종의 중간 보스 역할을 했는데 윤상현 의원이 이렇게 했고 실질적으로 친박을 리드할 사람들이 대부분 이번에 공천 개입 파문에 거론되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친박이 영향이 약화됐기 때문에 이번을 통해서 비박이 좀 우세한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우세하기는 합니다만은 예. 근데 오히려 이거로 인해서 이제 비박들도 이제 유리해졌으니까 하는데 단일화가 잘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이거로 인해서 이 그동안 소위 빅매치, 서청원, 나경원의 빅매치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고 예. 그러다 보니까 헤비급이 아닌 지금 미들급 이하의 선수들이 나와가지고 소위 뭐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까지 있는데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판세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어쨌든 녹취록 파문이 불거지면서 새누리당 지도부도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녹취록 내용에 대통령까지 언급이 된 그런 상황인데요. 정진석 원내대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대통령의 이름을 팔아 지난 총선 공천에 개입했던 사람들은 자숙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호가호의, 공천 개입 이런 말들은 이제 여의도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대통령이 여의도 정치에 일일이 개입하고 이래라 저래라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혁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당내 구성원 모두 치열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여권 전체에 심기일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정진석 원내대표 대통령의 이름을 팔았다는 표현을 썼네요. 결국은 이번 사태의 결과적으로는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권력의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진석 원내대표도 여러 가지 생각에서 이런 말을 했겠지만 집권 여당의 역할이라는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국민의 민심을 정확히 수용하고 반영해서 그것이 국정 운영에 반영되도록 하는 역할이 있는 반면에 이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대통령의 청와대의 의중과 어떤 그 정책 추진을 또 반영해 내면서 또 방어도 하고 특히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그러면서 국정 운영이 나름대로 원활하게 수행해야 되는 걸 해야 되는데 예. 현재 이런 파문은 친박의 핵심 세력, 핵심 인물인 최경환, 윤상현 의원에 대한 어떤 정치적 이런 정치 도의적 공격과 비난은 결국은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권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당대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당대회에서 만약에 친박계 후퇴라는 것은 지금 친박계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니 공천도 저렇게 이상하게 하는 뒤에서 다 조종하는 그래서 공천을 망친 사람들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지만 정치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친박계 후퇴, 전당대회에서의 친박계의 어떤 약화는 결국은 박근혜 정부의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성교 의원은 뭐 인터뷰에서 최경환, 윤상현 대통령 팔아서 장사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 팔아서 장사했다. 그리고 아까 정진석 원내대표가 호가호위한다 예. 이런 표현은 어떤 식으로 볼 수 있냐면 일단 호가호위했다는 건 대통령이 직접 그런 뜻이 아닌데 당신들이 대통령 이름을 팔아서 소위 대통령 이름을 팔아서 이렇게 종천에 개입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 거 예. 아니냐라고 해서 이거는 뭐냐 하면 지금 오늘 이 녹취록에 보면 오늘 저녁에 또 새로운 게 폭로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윤상현 의원과의 대화, 최경환 의원과의 대화에 의해서 오늘 또 일부 방송에 따르면 당시 현기환 정무수석과의 녹취록까지 공개된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청와대가 여기에 개입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은 무관한데 당신들이 호가호위했다 이런 측면이 있는 거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그 친박들이 여기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공천 개입 파문이 계속하고 이게 당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친박의 소위 좌장을 자처해온 서청원 의원, 최경환 의원, 이런 윤상현 의원, 이런 윤상현 의원 중간 보수입니다만 이런 사람들이 당의 전면에 나서가지고 이선을 후퇴해라라고 하는 요구이기도 합니다. 네. 전당대회에 나온 후보들이 똑같이 얘기했던 게 개파 청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녹취록 파문으로 개파 청산은 오히려 더 불붙는 그런 상황입니다. 친박, 비박 모두 이번 녹취록 파문에 대해서 상당히 반박하고 있는데요. 먼저 친박의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은 이번 공천 과정에 어느 것도 개입한 거 없어요.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자꾸 나가려고 하니까 그 최경환 선배나 윤상현 이렇게 양해를 구한 거지. 그 뭐 얼마나 비겁해요. 그 남자의 세계에서 가장 인간 쓰레기 같은 행동을 한 거죠. 남 녹취해가지고요. 어디
무서워서 살겠어요? 누구하고 대화를 하겠어요? 예? 그런 거 아니려면 진작 하지. 총선 끝나고 왜 이런 시점에 합니까? 이거 저 서청원 대표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옳지 않다고 봐요. 녹음 한 분이 보통 유도신문 하지 않았느냐. 그럼 또 비례대표 되려고 하고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어디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답변을 어떻게 했습니까? 비례대표를 주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당에서 교통정리할 수도 있고 권유할 수도 있는 이런 내용들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네, 친박계도 상당히 지금 반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녹취록 파문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쟁점으로 보면 왜 하필 전당대회 앞두고 이 시점이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박 입장에서는 진짜 답답한 노릇이 된 예.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친박 입장에서는 이번에 어떻든 총선 과정에서 친박을 70여 명 이상 당선시키고 어떻든 당내 세력 구도에서 비박보다 학생 우위에 있으니까 이번에 당권을 반드시 차지한다. 예. 이런 목표를 갖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일격을 맞아서 서청원 의원이 출마를 못하고 당권까지 내줘야 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 당권을 자기 비박계가 당권을 장악하기 위한 소위 일종의 반란 예. 그리고 음모가 아니냐. 이런 식의 시각을 친박에서는 갖고 있죠. 그러나 분명한 건 이 녹취록의 내용은 사실이기 때문에 예. 요즘에는 다 스마트폰으로 쉽게 녹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공천 개입 논란을 낳을 수 있는 말들과 언행을 하는 예. 이런 원인을 자기네가 자초했기 때문에 예. 이거에 대해서는 친박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평소에 주의를 잘 해야 되는 네, 거죠. 남자의 세계 이런 단어까지 나왔습니다. 예. 네, 저는 이제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이게 총선 전에 벌어진 문제 아닙니까? 전당대 지금 서청원 의원이 대표로 출마하겠다 직전에 예. 이제 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이 녹취록이 파문이 던져진 거랍니다. 그리고 이제 김성애 전 의원이 그분이 이제 녹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내부에서 이 문제가 또 불거져서 터져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박계 친박계 문제가 우리가 총선 이후에 전혀 정리가 안 되고 내부에서 예. 비상대책위원회도 겨우겨우 하여튼 됐다 안 됐다 겨우 만들어서 전당대 치르려고 그랬는데 또 비박계 친박 간의 갈등이 불거진 문제고 더욱더 저는 심각한 것은 이 부분이 외부로 유출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것도 또 그 어느 언론에 한 언론에 친여 보수 성향의 언론에 이 부분이 공개되면서 예. 그러니까 상당히 이 부분은 여권 내의 여러 가지 권력 문제라든가 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서 이 힘의 이완 관계 그리고 여권이 분화되고 분산되는 이러한 지점이 여권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점이나 내용을 봤을 때 친박에서 제기하는 의혹은 배후가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배우가 있다는 말은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김성혜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국회의원을 오래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내가 보기에 특별한 전략이 있는 사람은 아니고 예. 그 육사 출신으로서 건장하고 좀 힘이 좀 건장한 남자 그런 이미지인데 예. 김성애 의원은 자기 그 의원 측근에 따르면 우리가 흘린 건 아니다라고 하는데 분명한 건 녹음의 당사자는 다 지금 녹음의 당사자는 김성애 전 의원이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아마 비박의 일부 그 고위 인사들하고 상의를 했을 거예요. 비박의 고위 인사들하고 이런 게 녹취된 게 있다라고 예. 항의해서 언론에 어떻게 흘리고 그러면 그런 전략적인 거를 아마 김성애 전 의원이 아니고 그 비박의 저희 지도부급 인사가 관여했을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배후가 있다라고 아마 이제 그러는 것 같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 총선 공천 과정에서 김성애 전 의원 관련 얘기들이 어느 정도는 좀 돌고 있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사실은 서청원 의원이 만약에 당권 주자로 나왔으면 예. 상당히 당선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정치권에서는 얘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 녹취록 파문으로 서청원 의원이 당권 출마를 접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당권은 이제는 친박계로 가기가 예. 사실상 마땅한 인물도 없고요. 그리고 지금 친박 세력이 결집할 수 있는 어떤 인물이라든가 상황도 안 되기 때문에 당권이 실제로 비박계라든가 비주류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는 것이죠. 예. 당권이라는 것은 내년 대선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고 현재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과 힘의 역학관계와 아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 김무성 전 대표라든가 유승민 의원이라든가 이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상황이 결코 뭐 나쁜 상황은 아닌 거가 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 집권 여당이 저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집권 여당이 이래도 되느냐라는 생각이 저는 자꾸만 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국정 운영의 한 축인데 지금 예.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 뭡니까? 솔직히 전당대회도 사실상 뭐 열리긴 열리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전당대회를 통해서 뭔가 좀 걸러지고 이 부분들이 정화되면서 나름대로 당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예.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비박과 친박 간의 대립과 갈등만 심화되고 있다. 이런 점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마디만 붙이자면요, 지금 바로 그 말씀인데 예. 이번 당권 경쟁 그러면 친박과 비박이 왜 이렇게 치열하게 이렇게 소위 녹취록을 터뜨리고 이러면서 소위 전면전을 벌이느냐? 그거는 단순히 당권뿐만 아니라 당권이 내년 대권 레이스와 그렇죠. 직접 연관돼 있다고 보기 예. 때문에 그런 건데 이번에 당 대표는 킹메이커의 역할을 크게 하고 결국엔 내년 대선 후보의 경선 룰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룰을 정하고 그거에 소위 레프리 역할, 심판 역할도 하는 이과이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우리가 차지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러한 내년의 당권 대권의 싸움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면 바로 당의 이게 분열이 당의 힘의 지도부의 상실이 이어지고 그리고 당청의 협력의 약화 여러 가지 혼란으로 이어지면서 국정 운영도 불안해진다는 측면에서 이 국민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여당의 이런 상황은 안타까운 상황일 수가 있는 거죠. 네,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이미 친박과 비박 간의 전쟁은 시작된 것도 같습니다. 네. 일단 이번 녹취록 파문에 대한 비박계 공세도 지금 만만치가 않은데요. 들어보시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답하셔야 합니다. 대통령을 판 그 사람들에게 국민도 속고 대통령도 속으신 겁니까? 김의옥 비대위원장에게 요구합니다. 당장 총선 백서 폐기하십시오. 만천하에 드러난 막장 공천의 주역들 당의 이름으로 검찰 고발하십시오. 공천 개입 정도가 아니죠. 저것은 너무 겁박하는 것 아니냐. 본인도 그렇게 느끼고 이야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몸통까지 드러난 거죠. 네, 비박계 이제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비박계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어떻게 보십니까? 전당대회 판세에서는 좀 유리한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일단은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예. 이제 후보가 이제 현재까지 출마한 사람이 6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단일화가 되느냐, 어떤 식으로 그 힘을 몰아주느냐 이런 거에 의해서 좀 변화 가능성은 있는 겁니다. 네, 김용태 의원은 검찰 고발까지 얘기했습니다. 임선관위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조사하겠다 그랬는데요. 그것이 과연 이제 그 윤상현 의원의 전화 녹취록을 봤을 때 그것이 진짜 협박이었느냐, 못 예. 나가게 협박했느냐, 과연 어떤 선거의 경선의 자유를 억압한 것이냐 이런 부분에 예.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다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검찰 수사까지 하겠다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예. 그러나 이제 전당대회가 저는 이제 이런 판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친박 핵심 실세들이 상당히 뒤로 밀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당대회가 총선에 대한 평가 그리고 총선에 대한 참패 원인이 무엇이냐 예. 이런 부분들 그리고 결국은 그것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어떤 국정 운영에 대한 문제가 있었지 않았냐. 무슨 전당대회가 상당히 이 현재의 정부에 대한 비난과 비판을 장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정병국 의원도 진상조사 빨리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비박계에서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는 있는 건가요? 현재 진상 조사를 당 지도부가 현재 비대위 차원에서 할 수는 있는데 예. 현재 비대위라는 게 사실은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자면 좀 어정쩡한 체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고 딱 현재 주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예. 이거를 좀 전당대까지 임시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 당 자체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좀 적다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지만 조사가 이제 검찰에 고발해서 검찰이 조사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또 선관위 조사하는 방법이 있는데 선관위에서도 오늘 당에서 조사를 요구하면 우리가 조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 조사를 그럼 당에서 요구하느냐 그다음 김성애 당장 녹음한 당사자인 김성애 전 의원이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제3자가 하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사에 누가 하느냐 그다음에 어떤 강도가 달라질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지만은 상당히 공천 개입의 의혹이 있는 발언들은 있는데 과연 이거를 진짜 공천에 협박을 하고 진짜 강하게 요구한 거로 보느냐 마느냐 하는 법적 판단은 좀 조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녹취록 파문이 공교롭게도 새누리당이 이제 총선 참패 석 달을 맞아서 백서를 내놓지 않았습니까? 이 백서를 내놓자마자 그 다음에 또 이런 녹취록 파문이 불거졌습니다. 이 백서가 친박 비박 잘못했던 거 좀 정리하고 잘해보자 혁신하자 이런 취지로 만들었는데 이 백서를 놓고 또 계파 갈등이 더 불거지는 것 같습니다. 녹취록 파문과 관련한 친박과 비박의 입장을 좀 들어보시죠. 김의옥 비대위원장은 만천하의 웃음거리가 된 총선 백서
당장 폐기하십시오. 차기 지도부가 총선 백서 다시 만들 겁니다. 당이 천길 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한구 전 공관위원장에게 요구합니다. 이제 진실을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백서가 친박 패권에 대해서는 별로 기술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내가 당대표가 되면 백서를 다시 만들겠다. 발간하겠다. 이런 그 발언을 하는 거 보면서 이건 마치 아니 학생이 시험 보자고 해놓고서나 시험 결과가 잘못 나왔다 해가지고 다시 시험 보자는 사람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과 사고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앞으로 당의 리더를 될 수가 있느냐. 그래서 네. 시험 보자고 해놓고 결과가 마음에 안 드니까 다시 보자고 하는 거다. 이 비유가 맞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새누리당의 상황을 봤을 때는 예. 어떤 백서가 나와도 그 부분은 갈등과 대립의 요인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뭐 김용태 의원 상당 비판을 했지만은 만약에 진짜 친박계의 문제점들 그리고 국정 운영에 대한 문제점들을 비판하는 백서가 나왔다. 그래서 그거 제대로 수용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상황인 것은요. 현재 새누리당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 줘야 된다라는 입장이 있는 반면에 또 예. 총선 참패를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무엇이 원인이었는지 내년 대선을 준비해야 된다는 새롭게 당이 바뀌어야 된다. 권력이 예. 바뀌어야 된다. 이러한 부분들이 충돌하고 있는 지점이거든요. 이 충돌하는 지점이 좀 생산적이고 좀 더 건강하게 이 모습을 새로운 부분으로 나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충돌만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이것이 예. 극복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공교롭게도 이번 녹취록 파문의 당사자들은 백서에 실명이 거론이 안 됐었더라고요. 백서에 실명이 거론된 사람들이 누군 거죠? 실명이 거론된 사람은 일단 박근혜 대통령 부분이 거론됐어요. 근데 예.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거론한 거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거론한 거다. 그다음에 언론적으로 거론한 거다. 이런 예. 이야기가 있고 그다음에 당에서는 이한구 전 공관위원장 그리고 예. 김무성 전 대표만 거론됐고 예. 나머지 친박의 인사들인 무슨 뭐 서청원 의원이나 최경환 의원 지금 이제 거론된 윤상현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이름은 전혀 거론된 게 없죠. 그래서 예. 두 사람만 거론되기 때문에 이거를 두루뭉실하는 맹탕 백서가 아니냐라는 게 이제 비박에서 나오는 입장이고, 근데 왜 이런 두루뭉실하고 이제 맹탕이 나왔느냐? 예. 그건 뭐냐 하면 항상 역사라는 거는 누가 기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역사라는 우리가 항상 원로적으로 말하면 현재 시점에서 누가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역사라는 게 평가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총선이 끝났을 때 지금 현재는 과도 체제이고 아까 말했지만 어정쩡한 체제이기 때문에 누가 주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외부 인사들한테 맡기니까 외부 인사들 의견을 쫙 해서 그냥 외부 인사들 말을 그냥 백화점식으로 정리한 게밖에 없고 분명한 줄기와 이게 가지를 정리해가지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에 하게 되면 다시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지도부가 분명히 들어서면 그때 재편찬할지 말지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른바 뭐 안고 빠진 찐빵이다 이런 비유까지 나왔었는데 예. 총선 반성문이라는 이 새누리당 백서 실명으로 이른바 옥새 파동으로 실명이 거론된 김무성 전 대표는 이 백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들어보시죠. 저희 보니까 그 이번에 나온 백서 보니까 대표님에 대한 좀 비판이 많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거의 결과에 대해서는 모든 걸 내가 내 책임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백서란 거는 역사서거든요. 역사기 때문에 그 역사가 왜곡된 표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부분? 뉘앙스를 들어보면 분명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일까요? 그러니까 현재의 새누리당 상황으로 봤을 때 객관적인 백서가 나온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고 일단요. 자기 자신에 따라서 상당히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저는 김무성 전 대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옥새 파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파동이라 붙이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그 부분도 당 내분을 보여준 부분이기 때문에 총선에 결국 좋은 영향을 미쳤던 것은 아닙니다. 물론 김무성 전 대표가 당권이라든가 어떤 그 공천권을 상당히 뺏겼던 것도 예.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또 결과적으로 봤을 땐 김무성계에 그 따르는 의원들은 다 공천을 받았어요. 예. 실제로 배제된 사람들은 유승민계였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뒷얘기는 유승민계라든가 이쪽에서는 다 얘기한 거 아니냐 서로 간에 이런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글쎄요, 여기 공천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완전히 일임해서 어느 쪽이 잘못했다 이렇게 하기도 김무성 전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달리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저는 그 생각이 드네요. 원래 서청원 의원 출마를 전제로
사실상 서청원 대 김무성의 대결이다. 이렇게 봤었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또 달라질 것 같은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서청원하고 이제 나경원 의원이 붙든 서청원하고 다른 또 비박계 정병국 의원이나 김용태 의원이 붙든 어떻든 비박의 뒤에는 비박의 단일화를 추진하던 김무성 전 대표가 있으니까 그 전에 2년 전에 전당대회 때도 김무성 서청원 대결했는데 이거 다시 그게 재현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있었는데 어쨌든 서청원 의원은 불출마로 인해서 사실상 이 두 사람의 대결 구도는 사라지고 또 친박 대 비박의 치열한 대결 구도는 사라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두 개파의 이 대립이 사라지느냐 아니 근데 주역들은 빠졌지만 오히려 지금 아까 같지만은 그 미들급 이하의 주자들을 놓고 또 대리전으로 치열하게 공천 패배 책임이 누구냐 또 어느 앞으로 개파가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하는 싸움은 더 격화될 걸로 보입니다. 일단 비박 단일화도 큰 변수가 될 텐데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이 비박 단일화를 위해서 힘쓰겠다 이렇게 밝혀서 또 관심을 모았어요. 오세훈 전 시장은 지난번 종로 선거에서 패배했지만은 실제로 잠재적인 여권의 대권 후보로서 거론되고 있는 인물 중에 한 명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남원정, 과거에 이제 원희룡, 남경필 지사하고도 얘기가 됐다 그러는데 실제로 이제 내년의 대선 형국으로 봤을 때 여권에서 물론 반기문 총장 얘기가 있지만 확실한 여권의 대권 주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누가 대권 주자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세훈 전 시장도 그 부분에 대해 기지개를 피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세훈 전 시장은 지금 뭐 친박계라든가 박근혜 대통령과의 인연보다도 실제로 비주류, 비박계 부분으로서 자기 나름대로 기반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그것은 이제 글쎄 그 오세훈 전 시장의 마음을 제가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마음이 뭘까요? 근데 그 당시 공천 받을 때는 종로에서 공천 제 얘기는 박근혜 청와대의 의중을 많이 담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중간에 또 뭐 정치적 상황이 바뀌니까 오세훈 전 시장의 마음도 바뀐 것으로 보이네요. 이러면 뭐 남경필 경기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한 마음이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 그러니까 서청원 의원과 친박이 전면에 전당대회에 나설 걸 대비해서 비박의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진다 해서 소위 오세훈 시장, 전 시장, 그다음 남경필 지사, 원희룡 지사에서 소위 오남원 연대, 오남원 또 스크럼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이제 세대 교체 주자로서 스크럼을 짜는데 일단 그런 짜서 공동의 이런 목표 앞에서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참대로 자기 개혁적이고 자기가 굉장히 잘나고 리더라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전통적인 이 소위 한나라당의 보수 주류 세력들 영남권을 주도한 거기로부터는 항상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자라는 데서는 일치하지만 실제로 대권에 지금 내년에 다 뜻이 있어요. 차차기를 생각도 하지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차피 또 경제 관계로 또 대립 관계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엔 5월 동주 동상이몽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친박 비박의 대결구도가 이번 전당대회 끝나서 연말 이후로는 친박 비박의 대결구도 아니라 대권 주자로 신서로 친반, 친 김무성, 친 오세훈 이런 쪽으로 분화가 이루어질 거로 보입니다. 끝으로 간략하게요. 양자 구도라면 친박 비박 누굴 꼽으시겠습니까? 어디가 우세하냐? 끝에 가서 붙게 될 양자 구도를 꼽자면 친박도 결국 어느 한쪽으로 좀 정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대결 구도가 선명한 대파 대립 구도가 아닌 거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요즘에 좀 주목할 인사는 주호영 의원이 새로 출마 선언했는데 비박의 현재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친박에 내가 일부 인사한테 취재를 했더니 자기네도 지금 서청원이 후보가 나갔기 때문에 의원이 출마 안 했기 때문에 주호영 의원을 밀려는 사람들도 일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친박 비박의 일방적인 구도는 가기 어렵다라는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그리고 유용아 YTN 개건 해설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